대덕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산업과 연구도시로 기억되지만 대전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유서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대전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어서 찾았는데요. 살아있는 문화유산 그 자체가 전통문화인 무형문화재를 직접 만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문화관입니다. 여름에 찾으면 또 얼마나 시원하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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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선생님 어떻게 저 무형문화재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선생님 너무 입에 침도 안 마르시고 거짓말을 하신데. 근데 이곳에 오면은 무형문화재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곳이 어떤 곳이죠? 저희는 대전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네. 그 이름에 나래관이라고 들어가는데 나래가 전 박나래 개그우먼밖에 모르는데 어떤 뜻인가요? 무형의 나래를 펼치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 나래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무형문화재 분들이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이 나래를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그런 뜻이군요. 네네. 네, 이곳에 와서 구경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차별화된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래관은 저희 대전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대전 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은 공예나 음식 분야, 이제 직접 만드는 거죠. 네. 예,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춤을 추거나 악기를 다루는 분야이지만 저희는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의 전시 공간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계속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럼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네. 옆에 딱 보니까 선생님께서 딱 나는 명인 이렇게 얼굴에서부터 네. 품격이 명인의 자태가 나오십니다. 목기장이라고 써 있네요. 네. 목기장은 전통 방식, 전통 수덕식 족답기를 사용해서 제기나 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목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제기에서부터 봉안함 이런 것도 만드시네요? 네. 제사, 제례에 필요한 모든 그릇을 선생님이 다 제작을 하시는데요.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전통 수답기, 수동식으로 하는 수답기요? 네, 수동식 족답기를 사용해서 네. 족답기가 뭐죠? 발을 네. 이제 보통 기계로 저희가 다 이루어지지만 네.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어지신 그 전통식 가리틀이죠. 가리틀. 쉽게 말하면 가리틀. 틀. 네, 가리틀을 이용해서 직접 그 목기를 제작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전통 틀을 이용해서 목기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 맨질맨질하게 요거는 어떻게 작업이 돼 있는 건가요? 오칠을 사용해서 표면적으로 좀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게 선생님 만들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이 목기가 저는 이렇게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나무로 깎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도자기처럼 반질반질하면서도 이 곡선이 되게 아름답게 나온, 어떻게 이게 제가 본 안목이 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채로운 색이 어지러울 법도 한데 이 오묘한 조화는 그저 기교라고 하기엔 너무도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곱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찬란하면서 우아함을 겸비한 단청에 푹 빠졌습니다. 네, 요거는 보니까 색깔도 아유 이렇게 어떻게 이게 곱디곱고 요즘에 요런 그린 색깔이 되게 핫하고 트렌디한 색깔인데 그런 게 우리 전통의 단청에도 있었네요. 네. 보시는 그 공법은 단청장인데요. 단청장은 말 그대로 목재의 병풍해나 나무의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통 안료를 사용해서 전통 문양을 목재에 그리는 기술을 말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해인사의 대웅전이나 대전 덕수함의 대웅전 등을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단청장은 이 틀보다는 이 무늬를 만드는 그 기술을 보유하신 선생님이신 거죠. 네. 그러면 요 무늬마다 보통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무늬가 비슷비슷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목재에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훼손된 부분이나 병풍해를 받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된장, 쌈장만 아셨다면 초고장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지프로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초고장.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초고장 용품은 아마도 여름에 시원하게 깔아두는 화문석일 듯한데요. 환경 친화적이라서 더 눈길이 가고요. 역시 전통적인 것이 미래적인 것, 이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진짜 초고추장 명인 맞죠? 초고추장을 잘 만드시는 명인 선생님 맞으시죠? 초고추장은 아니고요. 초고장이요. 초고장을 처음 들어봤어요. 난생 처음. 네, 초고장을 이제 한자로 풀어서 지프를 이용한 공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의 작품이 다 지풀로 만들어진 공예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제가 그 태국이랑 그 여행 갔을 때 라탄백이라고 거기서 하나씩 사오는 그 백이 여기 우리나라에도 원래 있었네요. 이런 백이요. 네. 오, 그러면 이게 지프로 해서 어떤 제품들이 또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의 작품으로 기존의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방석이나 또 망태, 가방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 만드시는 공법은 옛날에 전통으로 이어져 온 미툴이나 집신죽을 먼저 구현을 하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이 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같이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전통악기와 함께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악기를 제작하는 까다로운 방법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전통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악기장이라고 하죠. 대전의 문화관에서는 전통 현악기는 물론 북매우기 명장의 전통 타악기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면 딱 알겠네요. 여기 북들이 있고 저기는 이렇게 줄타기 이렇게 탱탱탱탱 이렇게 하는 가야금 이런 악기들이 있네요. 네. 악기장은 말 그대로 악기를 제작하시는 장인분들을 악기장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북매우기 같은 경우에는 북을 직접 가죽을 이용해서 북통을 제작하고 하는 방식, 전통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악기장 북매우기로 지정되신 거고요. 그리고 김관식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저희 88 올림픽에 사용하신 용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 춘추관 고각에 있는 용고를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악기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가야금 제작 같은 경우에 오동나무를 그 눈비를 맞춰서 그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제작을 하시게 되면 한 악기에 한 3년 정도 걸리시기도 하세요. 와, 진짜 이거는 무형문화재가 될 만하네. 한 작품을 위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근데 보니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한 악기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종류 다양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우, 그런 기술을 다양하게 배우시려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보통 명인께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시에 만드시기도 하시나요? 보통 한 악기를 만드시는데요. 그 가야금 보유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제작으로 지정이 되셨지만 그 이외에 해금이나 거문고, 아쟁 등 그 전통 현악기를 모두 제작을 하고 계세요. 유형문화재는 이를 고유의 방법으로 만드는 장인들이 있기에 존재하고 계승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이런 문화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에서는 전수교육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의 만남은 물론이고요. 간단한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는 한편 제대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가고 있는 문화관. 또한 따로 소규모 공연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통문화에 푹 빠지고픈 분들 대전으로 오세요. 제 뒤에서 금빛 후광이 짜자자자 이런 그 불상을 만드시는 명인분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불상을 조각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을 저희는 불상 조각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종류를 보니까 뭐 아미타불, 백이관음, 뭐 수월관음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좀 돋보이는 작품이 있을까요? 돋보이는 작품에 불상 조각할 때 가장 드러나는 거는 이제 불상의 그 얼굴에 나오는 그 모양이 선생님의 특징을 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미타불이나 수월관음을 많이 제작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여진불교 미술관에서 작품 활동도 하시고 교육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뒤에 있는 불상들 중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 뭔가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만한 작품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수월관음이 낫지 않을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 수월관음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표정이 드러나 있어서 네. 뭔가 이름에서부터 수월하게 잘 풀려라. 그래서 수월관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요. 정말 인고와 노력과 그 정신의 그 승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을 잇고 계시는 다양한 무형문화재 분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 나래간에 여러분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수월하게 풀려라, 풀려라, 풀려라.